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학습관리 시스템의 학습자 기능의 어떤 종류이다. LMS 기능인 거죠.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골라서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고, 이 보기 중에서 요게 설명하는 기능,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과목 검색, 수강 신청하고 취소하는 거, 신청 내역 조회하는 기능, 요거는 뭐예요? 수강 신청 기능에 해당하죠. 수강 신청, 여기, 그죠? 수강 신청. 그 다음에 강의 수강,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시험 응시하는 기능, 요거는 뭐예요? 헷갈리는 교과 학습에 해당합니다. 교과 학습.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기능은, 네, 이거는 뭐예요? 학습 지원에 해당합니다. 학습 지원.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정보 수정하고 학습 이력 확인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자,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AD 모형. 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ADDIE, 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요? 개발하고 실행한다. 그죠? 그래서 설계, 개발, 실행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요거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11번입니다.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세 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요것도 문제가 지금 복귀를 한 거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학습자와 소통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 정도. 음. 게시판 쪽지, SMS, 문자, 이메일, 전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학습 상황에서 상호작용 아니면 소통 요거는 뭐냐면 보통은 전화는 빠져요. 게시판, 쪽지, SMS,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학습자가 운영자 대하는 것은 뭐예요? 보통 그냥 학습적인 목적보다는 학습 지원에 대한 그죠? 뭐 어떤 문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때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뭐 학습 동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전화, 뭐 푸시 알림도 괜찮은 것 같고요.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도 앱에서 보통 이제 독려할 때 푸시 알림 쓰거든요. 쓰니까 뭐 웹사이트는 조금 포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웹사이트 같은 게 교재 있는 거 확인했다?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웹사이트는 좀 포괄적인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 대부분 우리가 그죠 운영되는 것이 LMS란 웹사이트 혹은 앱에서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네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쪽지, SMS나 문자나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이메일, 전화, 뭐 푸시 알림 정도? 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회의 9가지 수업 사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 이전에 이제 회차에서 문제는 요 9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적어라, 4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4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난이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업 사태를 적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 사례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자력 교재나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교환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학습 활동의 예시를 보고 어떤 수업 사태 학과주 중에 어떤 건지 요것을 파악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지금 어 요것도 이제 그 복귀를 한 거니까 요 문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행동 사례 있잖아요. 요게 기억하시는 분마다 조금 달라요. 달라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미묘하게 좀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서 이게 제가 지금 정답을 제시를 해 드리긴 하지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다시 말하면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자가 자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받을 준비를 하게 만든다. 그죠? 하게 만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학습 목표 제시입니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 제시. 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수준의 학습을 진행할 거고 요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목표 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얼마나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 하도록 한다. 그죠? 확인하도록 한다라는 거. 요 단어만 봤을 때는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선수학습 해상인 것 같은데, 해상인 것 같은데, 요 지문만 봤을 때는, 뭐 또 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뭐냐면, 수행평가 있죠? 요것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요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나 지금 이거를 제가 왜냐면 이게, 일부 시험 치르신 분들한테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채팅창으로요, 좀 기억나시는 키워드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쓰신 분들이 보통 요 수업 사태에 자기가 뭘 적었는지는 보통 기억을 많이 했어요. 수업 사태에 대한 기억을 많이 했는데 요 지문을 잘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구성을 요걸 복기를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실제로 해보도록 돕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수행 유도 관련된 거. 음, 수행 유도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이 내용 자체가, 이 행동 사례에 대한 키워드 내용 자체가 정교하게 되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서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획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학스의 주의 집중하고 동일해요. 그죠?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목표 제시하는 것은 이번에 배울 게 뭔지, 여기 보면 학습 후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무엇인지, 요것을 알려줘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학습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거는 이전에 학습한 지식이에요. 이전에.
다시 말하면 복습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주마다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을 하시나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뭐뭐 배웠었죠? 이러이러한 개념이었고요.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어. 혹은 OX 퀴즈를 한번 공식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회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전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게 선수 학습의 해상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극 제시하는 거. 자극 제시, 그다음에 학습 안내를 제공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활동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 제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학습자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보도록 만드는 거. 학습자 수행 유도 부분. 해봤다면 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 우리가 뭐 수행평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험 외에도 그죠? 여러 가지 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실제 실습을 한번 했던 결과물을 한번 본다든가,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 촉지는 요 개념이 뭐냐면 파지라는 개념은 기억한 내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파지라고 해요. 기억한 내용을 유지. 우리는 기억한 내용을 그저 어느 시점이 되면 뭐예요? 망각을 하죠. 망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습 상황 위에 학습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실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상황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학습한 내용을 써먹는 거, 실제로 활용하는 거,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되어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지금 기억들이 다르니 이러는데 본인들이 지금 적은 답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죠? 적은 답을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조금 일단 본 부분은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합시다. 요거는 보류.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음, 보류.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번에 이 특강 준비하면서까지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요거 때문에 지금 계속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 행동 사례만 명확하면 요 답 제가 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해서 이 부분은 일단 좀 보류를 좀 하는 걸로.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추지를 하고 다음엔 제가 조금 책을 쓸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지식 디자이너